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입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편차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네, 코스닥이 월등히 강한 모습 1.4%까지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히어로는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네요. 오늘 거칠게 달려서 그런지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 하이닉스는 오늘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로봇 같이 필수로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로봇이 또 시장의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로봇츠가 패턴이 좋습니다. 제약에서도 급반등 나오는 종목들, 동아ST, 한미약품 최근에 강조해 주셨는데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젠까지 해서 같이 시세 양호합니다. 2차 전지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보다 더 아쉬운 것은 미국이 너무 급등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종복이 눈팅이는 밤팅이가 돼 있는데 참, 미국 시장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21,000까지 왔고요. 그죠? 하루하루가 전쟁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떠들어댔던 게 그때 분명히 추울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더워서 방송할 때 에어컨 키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해외 시장 급등, 국내장 양호인데 결국은 해외장 급등은 어제도 얘기했고 최근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 관세, 그 다음에 내가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 변곡점에 내가 CPI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다시 지표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종복이가 지난 관세 전쟁 터지고 나서 장 폭락했을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였죠, 여러분.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숨겨진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약보합인가 강보합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55,000원대였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서 장이 비리비리하니까 안 좋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반대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장이 이렇게 와갖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냥 확 넘어간다 쪽으로 얘기한 게 어제 방송인데 이게 장 끝나고 내 방송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확인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원래 반대인데 내가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해외 시장 급등 국내장 양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조선 방산 이쪽 그렇죠. 이렇게 아침에도 이건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어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선 쪽하고 방산이 쫙 밀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막 이쪽이 뻘갰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흐름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저게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제 장은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 그걸 찾아놓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깜빡하고 못 찾았는데 4월 중순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주식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돼.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돼라는 얘기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미스터 진단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장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 미국이 폭등하고 이제 종합이 급등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떠서 나왔던 반도체가 처음에는 쫙 밀렸죠. 대신 지금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가고는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미스터 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날도 시청자 4,000명 왔을 때 얘기했었어요. 예전에로 따졌을 때 지금 지수 위치는 7,000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4,000명 갱신이 온다 이런 얘기 한 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급등에 국내장 양호라는 말은 미국장이 급등하는 걸 우리나라가 못 따라갔죠. 그렇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또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어제 나온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145%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그날 금요일인가 언제 미국장 또 헷가닥
하고 움직일 때 중국이 80%인가?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80%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0%로 떨어졌고요. 그 무슨 마약 관련한 것 때문에 20 몇 프로인가요? 대신 앞으로는 서로 이게 협의가 안 되더라도 되게 높게는 안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는 서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세게 가야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지금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기존으로 놓고 얘기하면 뭐 미국이 2만 1,000원 언저리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 한 350으로 따지면 도찐 개찐인데 미국이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죽는 위치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 19,5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우리나라가 355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로 따지면 억울하죠. 요 두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결국에 가서는 이 380에서 390으로 가는 장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로봇, 제약, 에너지 등 강세로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인데 종합이 만약에 380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내 수준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 신의 한 수에서 2번 연속 그런 썸네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이 300에서 38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선물 1P가 대략 7.7포인트거든요. 반올림에서 8P로 놓고 300 초반에서 380이면 8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으로 얘기하면 8864, 640포인트에 10% 빼버리면은 550포인트가 올라갈 동안 소외받은 사람들은 뭐 한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이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또 확인하는 거죠. 일반적인 수준들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기술적 특징이 좀 형편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보는 시장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 로봇, 제약, 에너지 등 강세에 뭐 어쨌든 지수가 350 와야 되는 거니까 반도체 양호해야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종목들이 많이 골고루 움직여가지고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도체 되게 잘 간 거 좋다는 얘기고 이거 하나 찾아놓은 거 갖고 얘기할게요. 오늘은 특정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종복이가 최근에 방송 앤드 미스터 진단 종목 진단을 해준 것 중에 로봇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날 5월 8일 날 그 어버이날 내가 방송할 때 고영이 거래가 실려서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날 그게 한 5%권, 8%권에 있었던 게 상한가 친 거고요. 근데 나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고영을 매수 추천 의도로 갖고 방송하지는 않아요. 대신 두산로봇서부터 레인보우서부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4월 달에 얘기 진짜 많이 해줬던 겁니다. 이거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보시면은 되게 많죠. 이 미스터 진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한 수하고 죄다 그냥 추가 매수 다 추가 매수만 얘기했죠. 여러분 4월 중순 때 이후로 보면은 죄다 추가 매수예요. 죄다 추가 매수. 다 뭐 당장 추가 매수, 그냥 추가 매수, 그죠? 또 추가 매수, 뭐 대표적인 까미대 그냥 추가 매수 약간 눌리면 또 관심 가져 하면서 죄다 그죠? 심지어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5월 2일 날 이런 걸 손절매 생각하고 주식 들어가냐고 하면서 이것도 추가 매수. 4,900원짜리 주식을 추가 매수. 다 추가 매수죠. 그 다음에 지난 미스터 진단에 이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날아간다고 하면서 얘기해줬던 PNS 미케닉스. 이건 시총이 떨어져서 세게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이것도 추가 매수. 알테오젠 이것도 이 33만원대로 오면 추가 매수. 다 추가 매수죠. 그리고 지금 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해 주면은 다만 요런 걸 알아야 돼요. 레인보우를 놓고 보면 아침에 한 5%, 6%씩 날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기술적인 특징이 기존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60일선이 바로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후속 매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왜 탄력적으로 가다가 탄력이 떨어지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요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요런 게 하나 있는 거고, 제약주 관련해서 하나 코멘트 드려볼게요. 이종복이가 SK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좋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그죠? 최근에는, 이 보르노이하고 알테오젠도 내가 진단해 준 거예요.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는 제약주가 좀 많이 밀렸죠. 이게 관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제 미국도 약가 인하 관련해 갖고 서프라이즈한 게 결국은 그거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건강보험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걸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IRA 쪽으로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2차 전지가 우리 진행자가 다소간의 아쉬움 표현한 것도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나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세 관련한 게 요새 자꾸 기사가 나와요. 근데 2차 전지의 그 IRA 그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감세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약주에서 보셨듯이 제약주가 어제까지는 확 눌리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도 제약주가 다시 또 탁 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탄력은 떨어지는 건 뭐 그런 이유가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았는가? 다 왔다. 그죠? 그리고 종합이 이제 350단으로 오니까 결국은 반도체나 이쪽이 움직임이 양호하고 특히 제약이 센 거, 아니, 특히 코스닥이 센 거는 코스닥은 로봇, 반도체, 제약 이쪽이 시총상이 높은 게 또 그쪽이 많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센 거고 요런 장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너무나 완벽한 시장입니다. 네. 뷰티풀한 시장, 또 완벽한 시장 이렇게 또 표현을 덧붙여 주셨는데 정말 또 수익의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미국장과 우리가 좀 오늘 디커플링이 되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까지 명쾌하게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지표 대기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5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내시겠어요? 350 돌파 347 지지 체크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완벽한 시장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계속 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돼요. 대신 그 왔다 갔다 할 때 좋은 기회가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느껴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대신 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면 안 되고 너무 좋으니까 밀려도 또 가고 안 밀리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이 좋은 얘기가 연속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350 돌파 347 지지 체크 놓으면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어제 오히려 미국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 미국이 그냥 하루 사이에 천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아니, 좀 아쉽죠, 여러분. 이게 나눠서 올라가야 좋은 거거든요, 원래. 나눠서 올라가야 좋은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기억났네요. 어제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비정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빠졌으면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비정상으로 봐야 여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밀어제낀 이게 관세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경기 침체와. 근데 이게 그거의 원흉인 관세가 자꾸 해결되려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말하면 그냥 날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로 빠진 건 다 올려놨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적과 펀더멘탈이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좋게 나왔잖아요. 미국 기업들, 그죠? 이제 지표에 따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CPI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추가적인 거는 노력하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미스터 진단에서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는 얘기해드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되,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변함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원하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반도체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로봇, 반도체, 에너지, AI 이런 거.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면은 반도체도 올라갔으면 결국은 2차 전지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가 단기적으로도 움직임이 좋은 거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지수 강셋이 올라갈 만한 쪽, 그 다음에 에너지, 로봇, AI 등이 지수 무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쪽, 이렇게 구분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 전체 섹터가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한 겁니다. 그 핵심 주도주 좋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관이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하다는 거 변함없다.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속도 차이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또 이제 속도도 더 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로봇, 에너지, AI는 계속해서 수익을 포트에 좀 빠르게 줄 수 있는 섹터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 뒤를 따르지 않을까요? 라는 강력한 확신의 멘트까지 던져주셨네요.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